공도 한국어TV 중급 2 14과 익힘 말하기 듣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익힘입니다. 자, 1번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대화를 한번 들으면서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과 생활과 경제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됐지요? 맞아요. 경기 침체로 개인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 내년에는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월급으로는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아요. 3.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돈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못 바꾸고 있어요. 4. 최근 일어난 물가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죠? 네. 그리고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됐지요. 경기가 침체됐으면 뭐라고 그래요? 경기가 침체된 거? 경기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침체되면. 경기가 침체되면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 불황 반대말은 호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기 너무 안 좋아요. 불황이에요. 맞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 개인 소비, 개인이 돈을 쓰는 거죠. 소비는 돈을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쓰다. 돈을 막 쓰다. 돈을 막 쓰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낭비하다. 낭비하다. 낭비하다 반대는 절약하다. 절약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돈을 쓰다. 돈을 쓰는 거 소비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 개인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비 반대말은, 어떻게 해요? 어떤 물건을 사는 거, 물건을 사서 이제 돈을 쓰면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이거 반대는 생산하다. 이렇게 되죠. 소비와 생산. 내년은 언제예요? 내년. 지금 2022년이 내년이죠. 그죠? 내년. 22년이 내년. 올해가 뭐예요? 2021년. 올해를 뭐라고요? 내년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올해를, 금년.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진티엔. 그죠? 금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2020년은 뭐예요? 2020년은? 작년. 작년 이렇게. 작년은 읽을 때 작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저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80만 원 이상, 2년 이상 그 적금을 넣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비자 바꾸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월급으로는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해요. 그죠? 저축은 정말 말도 못하죠.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준비 다 했어요. 돈만 바꾸면 되는데 돈 바꾸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환전하다. 그죠? 환전. 돈을 바꾸다. 그래서 환전하면 되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게 달러가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환율이 너무 올라서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달러를 얼마 바꾸지 못하잖아요. 환율이 오르지 환율 인상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최근에 일어난 물가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서요? 비싸졌어요. 비싸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고 원래 재료 가공을 하지 않는 상태의 재료를 원재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가격이 인상되어서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다 올라가잖아요. 버스비도 올라가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죠. 원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요즘 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까? 듣기 한번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남자는 야채와 과일을 자주 먹습니까? 장마철에는 야채와 과일 가격이 비싸지나요? 여자는 학생 식당에서 왜 사 먹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나이스 씨,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장마철이 되면 야채나 과일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라 야채나 과일 가격은 잘 몰라요. 고기는 계절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요? 네, 고기의 가격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 식당에서 사 먹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 식당에서 사 먹으면 혼자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리 과정을 생각하면 학생 식당에서 사 먹는 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물가가 안정돼서 식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요즘에 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까? 왜 먹어요?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올라서 식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식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남자는 야채와 과일을 자주 먹어요? 아니죠. 남자는 뭘 많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그랬죠? 장마철에는 야채와 과일 가격이 비싸진다. 맞죠? 장마철에는 야채와 과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학생 식당에서 사 먹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학생 식당에서 사 먹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오르면 식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학생 식당에서 사 먹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 먹는 것이 더 싸다고 생각해요. 싸다. 비싼 게 아니라 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이스 씨,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뉴스에서 들은 것을 말할 때 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은 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때 다면서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장마철이 되면 야채나 과일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장마철에는 뭐가 많이 와요? 비가 오랫동안 많이 오죠. 그러면 야채나 과일이 야채를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일도 그 비바람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상태의 그런 야채나 과일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값이 오르는 건 오르는 법이에요. 그죠? 오르기 마련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라 이 라민 씨는 고기를 많이 먹네요. 그래서 야채나 과일 가격은 잘 몰라요. 안 사 먹으니까 잘 모르겠죠. 고기는 계절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요? 고기가 그 계절을 영향을 받나요? 제 생각에는 고기는 그렇게 계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병 있잖아요. 그 전염병, 그 뭐 저번에 저기 뭐야 그 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닭들 같은 경우, 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염병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고기 가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봄이라고 해서 소고기가 싸지고 뭐 여름이라고 해서 소고기가 비싸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요. 하니까 네, 고기의 가격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기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식비가, 음식비, 그죠?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 식당에서 사 먹고 있어요. 식비가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학생 식당에서 먹는 게 나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 식당에서 사 먹으면 혼자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어쩌다고요? 저렴하고 더 값이 싸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고 싶은 거 그때마다 선택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은 점이 있네요. 학생 식당에서 먹으면 좋은 점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요리 과정을 생각하면 요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요리 과정을 생각하면 학생 식당에서 사 먹는 것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물가가 안정돼서 식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다음은 환율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표를 보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환율이 상승했네요. 자, 환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화가 한국의 그 원화가 약하다는 거죠. 환율이 이제 상승했다는 것은 원화가 약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 1달러가 1달러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달러가 이제 값이 이제 내려갔다는 거죠. 한국의 원화가 약해진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원화가 약해졌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했다. 환율이 하락했으면 원화가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 수가 증가해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 돈이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돈을 이제 쓰러 오는 1,000원, 10,000원 가지고 한국에 이제 1달러가 이제 얼마가 됐어요? 1달러가 뭐 1,200원이 됐다. 그죠? 1달러가 이제 1,200원이다. 그러면은 1,200원 때 하고 보면은 1달러가 1달러가 뭐 1,000원인 거 하고 1,000원 계산하기 좋게 1,000원일 때 하고 생각해 보세요. 1달러가 1,200원이야. 그러면은 5달러 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5달러가 얼마가 돼요? 6,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5달러가 6,000원 되는 거야. 그럼 6,000원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밥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어. 그쵸? 5,000원. 5달러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달러가 1,000원, 1달러가 1,000원일 때, 5달러를 가지고는 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된 거 사 먹을 수 없죠. 그렇게 해서 환율이 하락될 때는 이제 여기 환율이 상승될 때는 이제 원화가 약하니까 원화가 약해지니까 쓸 돈이 많은 거야. 한국 돈이 이제 달러가 쓸 돈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우리는 또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외국에. 그래서 물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되죠. 근데 반면에 환율이 하락이 됐어.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이 됐어. 1,000원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너무 달러가 싸졌어요. 달러가 싸져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여행을 갈 수 있는 바깥에 외국에 해외로 이제 나가는 관광객이 많아진 거죠. 내 달러 많이 쓸 수 있어. 이제 1,000원이니까 10,000원 가지고 10달러 될까 10달러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비싸지면은 우리가 못 나가지만 비싸지면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다음 달러가 싸지면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빨리 물건을 사와야지. 싸니까. 그래서 5달러 주고 아니면 10달러 주고 물건을 사와야지. 많이.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비싸지면, 즉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달러가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물건을 많이 사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달러가 가격이 이제 싸졌으니까 관광하러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은 한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죠? 낮아진다. 한국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야. 환율이 높아지면은 한국 돈이 1달러가 2,000원, 1,200원이 되는 거죠. 1달러가 1,000원이 되는 1,200원이 돼버리면은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낮죠. 그래서 환율이 낮아지면 외국 여행이나 수입에 유리하다. 맞죠? 외국 여행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싸졌으니까. 우리는 외국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가서 물건을 막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에 쌀 때 빨리 많이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읽기 익힘, 자, 페이지 1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환율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이 문제지부터 한번 보세요. 윗글에 나오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나오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나온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오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은 환율의 영향. 자, 환율의 영향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고, 환율이 이제 인상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환율이 인하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환율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환율이 오르면 이제 수입을 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수입을 하는 물건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차이가 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만약에 환율이 1,000원이면 물건을 살 때 1,000원이 필요한데, 환율이 2,000원이면 2,000원으로 오르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0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은 이렇게 환율이 낮으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낮으면 너무나 수출을 어렵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환율의 영향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죠. 나왔죠. 환율의 영향은 나왔고, 환율과 경제의 관계. 그래서 이 환율은 이 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서,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여서 국가 경제를 내셔널 이코노미를 건전하게 관리 매니지먼트 하고자 에포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와 그 다음에 이 환율은 굉장히 관계가 있구나 알 수 있죠. 자, 향후는 앞으로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향후 어떻게 될 거야? 향후 전망은 이렇게 말을 하죠. 향후라는 말은 이 전망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 원달러의 그 환율이 앞으로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이 달러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전망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의 값이 내려간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어때요? 수입을 하는 물건값이 올라가죠. 내려간다가 아니고 환율의 변화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환율이 내려갈수록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달러가 이제 1,000원 하는데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겠어요? 아니죠. 1달러가 2,000원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려고 하겠죠. 근데 내려가면은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